네, 그러면 오늘은 중국의 국가 목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국가 목표를 알면 우리가 미중 관계에서 중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어떤 행태를 취할지 우리가 예측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를 판단해서 우리가 일상생활하는데 일을 선택하겠죠. 물론 그거 상관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인생을 계획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자기 관리를 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그럼 국가도 비슷합니다. 국가도 물론 그런 목적 없이 외교 행태를 취하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국가도 있는 것 같지만 적어도 강대국이라고 한다면 중견국 이상이 되면 국가도 나름대로의 국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타임테이블로 나름대로 이렇게 작성을 해서 거기에 최선을 다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석을 먼저 하고 그 목표에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그 국가의 미래 행동을 예측해보는 것도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사드 문제도 있고 무역 보복도 있고 특히 4월 6일 날 4월 6일이죠.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이제 하게 되어 있는데 과연 미국과 중국이 어떤 행태를 취할 것인가? 특히 중국이 미국에게 어떤 행태를 취할 것인가를 예측하는데 중국의 국가 목표를 한번 생각해 보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국가 목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국가 목표를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케넷 왈츠가 얘기하는 것처럼 세 가지 이미지가 있죠. 왜 전쟁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 이미지가 바로 인간 개인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수준에서 분석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미지는 국가 차원에서 분석을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국제 관계 차원에서 분석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도용해서 저는 세 가지 수준에서 중국의 목표를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건 제가 생각하는 제 개인적인 분석이고, 중국이 절대로 우리의 목표는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관찰을 하니까 나름대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개인 수준에서 중국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니까 공산당의 집권입니다.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는데 영원히 공산당이 중국을 지배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개인 수준에서. 이건 그룹 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어떤 형태에서든지 정권을 내어주는 것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정권을 유지하는 한에서는 그 다음에는 어떤 것이 목적이 되겠는가 하면 국가 통합입니다. 중국이 통합되어 있지 않나요? 중국은 공식적으로 56개 민족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국가인데 55개의 소수민족이라고 하는데 공식적으로 이제 중앙정부에서 집계하니까 그렇지 사실은 등재되지 않은 아주 독특한 개별 민족으로서 그렇게 역할을 이렇게 아이덴티파이 된 그런 소수민족들이 얼마나 더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큰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경제 차이, 문화 차이 이것을 얘기하면 중국은 모자이크 된 퍼즐이죠. 그거와 같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중국 지도부가 공산당 지도부가 염려하는 것은 무엇인가? 중국이 깨어질까 봐 겁을 내는 겁니다. 중국이 지속적으로 경제 발전을 하고 이렇게 공산당이 강력하게 독재를 해야 하는 정당성도 어디서 찾는가 하면 국가 통합입니다. 대만도 중국이라고 해서 통일의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이외라도 티벳이라든가 신장이라든가 내몽골이라든가 중국의 소수민족들이 상당히 큰 자치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언제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중국 지도부에서는 염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가 통합이 가장 큰 중국의 목적입니다. 국가 수준에서는. 그럼 국제 체제 차원에서는 초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하는 것. 다시 한번 옛날에 연구한 거죠. 중국은 역사 이래로 가장 세계 초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가장 오랫동안 유지한 국가이기도 하고요. 그런 공동체이기도 한데 미국의 버금가는 할 수만 있으면 미국을 제끼고 중국이 이제는 세계를 패권 국가로서 초강대국으로서 구성하고자 하는 것. 요 세 가지로 아마 요약하면 거진 다 이렇게 흡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말씀드리면 공산당이 장기적으로 영원히 집권하는 것, 그리고 중국의 국가가 통합돼서 분리되지 않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는 중국이 초강대국으로서 미국과 버금가고 혹은 미국을 제끼고 초인류 국가로 되는 것. 이러한 국가 목표를 정해놓고 중국 인민들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목표, 이 중국의 꿈이죠. 이 중국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자유와 어떤 그런 언론 집회, 결사, 거주 이전의 자유, 이런 많은 자유를 요구하기도 하지만 잠시 동안 우리 이 중국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잠시 동안 좀 참아주십시오 하는 것을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국민들에게 이야기하는 거고 설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하는가? 당장 여러분들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산당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거기에 성과를 이루고 있는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 발전입니다. 그죠? 지금 뭐 한 20, 30년 동안 중국이 개혁 개방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경제가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뭐합니까? 자, 우리가 잘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공산당을 지지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는 분리되지 않고 이렇게 큰 땅덩어리, 큰 국가로서 견고하게 단합해서 세계 초강대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주의 중화인민공화국의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플랜을 제시를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 발전이라는 것인데 10% 이상의 고도 성장을 해왔는데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국가고 이런 고도 성장을 언제까지나 지속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중국 이전에 벌써 고도 성장의 경험이 있는 국가들이 있죠. 일본이 그랬고, 그렇죠? 한국이 그랬고, 대만이 그랬고, 싱가포르, 홍콩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면서 독특하게 선진국들이 수십 년, 수백 년 걸쳐서 이루었던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단축해가지고 이루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을 예를 들 수가 있는데, 따라서 다시 얘기하면 중국의 경제 발전도 그런 고도 성장이 언제까지나 지속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현상들이 최근 이제 몇 년부터 나타나고 있는데 중국이 그동안 8% 그것을 최소한 8% 이상 성장해야 중국이 경제 발전에 의미가 있다고 그런 주장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6%대입니다. 6%대의 경제 성장, 이것은 초고도 성장이라고 우리가 비교하면 고도 성장이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둔화된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신창타이라고 합니다. 신창타이, 새로운 상태, 새로운 정상 상태, 뉴 노멀 상태라고 해서 신창타이 시대에 중국이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게 아주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경제가 막 발전되는 걸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러한 공산당이 지속적으로 집권하고 꿈을 제시할 때 그것을 인정해 주었는데 이제 그런 고도 성장도 아니면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면 내가 눈에 보이게 잘 사는 게 아니라면 그러면 뭘 가지고 우리가 중국 공산당을 지지해야 되겠는가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중국 지도부가
최근에는 이런 국가 목표의 목표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지탱하는 것이 바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 발전 이어왔었던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 이것이 모양이 달리 할 수밖에 없는 시점에 있는 거죠. 경제가 고속으로 성장하지 않냐고 이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심지어는 경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그런 논란을 하고 고민을 하고 그런 지경에까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중국이 이런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가 나타나서 미국이 중국에게 무역 이익을 여태까지 너무나 많이 가져왔는데 이거 이제 정상적으로 하고 다시 얘기하면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무역 이익을 좀 줄여라 이렇게 하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성장이 둔화되어 있는데 미국으로부터 무역 이익을 또 줄이면 중국 경제는 어떻게 돼요? 경제 더 힘들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겠죠. 겉으로는 미국과 중국이 으르렁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더 조마조마하고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구조적으로 미국이냐 중국이냐를 따지면 중국이 당연히 더 속으로는 조마조마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4월 6일 날 시진핑이 미국에 가서 트럼프하고 정상회담을 할 때 과연 어떤 결정들이 나올지 분명한 것은 이제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부터 취임해서도 그렇지만 중국과의 무역 관계 이거 해결하겠다고 큰 소리 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중국이 이제 미국과의 무역에 있어서 상당히 이윤을 줄여야 할 그런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의 여지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어떤 이 경제적인 이익들을 그만큼 손해를 본다면 어디에 문제가 생겨요? 이 중국의 경제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중국의 경제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가장 중요하게는 공산당의 지속적인 집권하는 데 명분을 희박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에게 요구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역 문제에 있어서 당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해결해 준다면 그러면 우리 정권이 안정되고 중국이 안정되게 국가 통합을 이루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어떤 대안을 너네들이 우리한테 당근도 줄 수 있겠는가는 보이지 않게 충분히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다음 기회에 또 더 구체적인 걸 가지고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드린 것은 중국의 국가 목표는 세 가지 분석 수준에 의해서 첫 번째 계획 수준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지속적으로 정권을 유지해야 된다 하는 것 그것이 양보할 수 없는 중국 국가 목표입니다. 어떤 외교도 어떤 대외 행태도 중국 공산당이 집권을 집권하지 못하게 되는 정권을 빼앗기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으면 허용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의 국가 통합, 중국이 분열되는 어떠한 상황도 중국은 원치 않기 때문에 거기에 기여하는 쪽으로 행동을 하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조금 데스퍼레이트한 것이 좀 적은 거죠. 가장 긴급한 것은 내가 집권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가가 통합돼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력이 있으면 초강대국으로 성장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 세 가지 수준의 국가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이 세 가지 국가 목표만 염두에 두면 여러분들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중국의 당면한 어떤 대외 행태라든가 외교 선택에 있어서 어떻게 중국이 선택하겠다 하는 것들을 대충 가늠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통해서 더 이야기하도록 하죠. 끊으세요.